혹시 사이버 범죄가 터졌을 때 전문가들은 대체 어떻게 범인을 잡는 걸까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마치 영화 속 탐정처럼 이 디지털 세상에 아주 작은 흔적들을 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들의 비밀 무기,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줄여서 CTI의 세계를 딱 5분 만에 마스터할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이버 범죄가 쾅 하고 터졌을 때 우리 디지털 탐정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커를 잡아낼까요? 정답은요. 바로 범죄 현장에 남겨진 그 작은 단서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바로 그 단서가 뭔지 첫 번째 섹션에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CTI가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디지털 탐정의 수사 노트에 적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서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즉 CTI는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해요. 여기 나온 비유가 정말 딱인데요. 현실 세계에서 범인을 잡을 때 지문 채취하고 CCTV 돌려보고 목격자 진술 확보하잖아요. CTI는 바로 그 모든 걸 디지털 세상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빠를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단서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해커가 썼던 인터넷 주소, 바로 IP 주소, 또 악성 코드를 퍼뜨린 웹사이트 주소나 해킹에 사용된 파일의 고유한 디지털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해시값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해커들이 어떤 수법으로 침투했는지에 대한 공격 패턴 정보까지, 이 모든 게 바로 CTI의 핵심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요즘 들어서 이 CTI가 이렇게까지 중요해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해커들의 공격이 갈수록 더 똑똑해지고 더 조직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처럼 그냥 아무나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예 특정 회사를 딱 찍어서 정밀 타격을 하고요. 심지어 서비스형 랜섬웨어, RAIS라고 하죠. 돈만 내면 누구나 강력한 해킹 툴을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격자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진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단서들, 이 해커들의 발자국은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비밀 장소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CTI 정보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비정형 데이터. 이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보고서나 SNS 글처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정형 데이터인데 이건 컴퓨터가 바로바로 알아먹을 수 있게 표처럼 딱딱 정리된 정보를 말합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출처는 바로 이 보안 보고서입니다. 전문 보안 업체들이 내는 거라 정보가 아주 정확하고 믿을만하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죠. 다만 이게 사람이 직접 쓴 글이다 보니까 컴퓨터가 자동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내기 하는 조금 까다롭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SNS랑 각종 포럼, 트위터 같은 곳을 생각하면 돼요. 이곳의 최대 장점은 뭐니 해도 바로 속도입니다. 새로운 공격 정보가 진짜 번개처럼 올라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 그냥 뜬소문인지 반드시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크웹이 있습니다. 여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말 그대로 숨겨진 인터넷 공간인데요. 접근 자체가 정말 어렵고 위험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해커들끼리만 공유하는 아주 귀한 독점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보원인 셈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단서를 싹 모았다면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CTI 분석 기술, 그러니까 우리 디지털 탐정의 수사 기법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TI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초기, 그러니까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는요, 주로 보고서에서 공격의 흔적인 IOC를 자동으로 뽑아내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2019년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 전에 미리 위협을 찾아 나서는 이른바 위협 헌팅이 중요해졌고요. 분석 대상도 뉴스나 SNS까지 훨씬 넓어졌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제가 방금 IOC라는 전문 용어를 썼죠? 이게 Indicator of Compromise의 약자인데 우리말로는 침해 지표라고 불러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공격자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이나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커의 IP 주소, 악성 도메인, 파일 해시값 같은 게 전부 대표적인 IOC에 해당해요. 자,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CTI는 단순히 단서 하나하나를 찾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단서들을 연결해서 전체 범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프 분석이라는 기술을 쓰면 특정 악성 코드가 어떤 IP 주소를 거쳐서 어느 해커 그룹에 의해 또 어떤 취약점을 파고들어 공격했는지를 한눈에 쫙 볼 수 있게 됩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면서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 기술이 CTI 분야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분석가팀을 24시간 내내 옆에 딱 붙여놓은 것과 같아요. 최근 유행하는 랜섬웨어 공격 패턴 좀 알려줘 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바로 전문가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렇게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디지털 탐정들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표준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전부 제각기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학생마다 전부 다른 시험지를 나눠주는 거랑 똑같아요. 이러면 누가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건지 공정하게 비교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안 회사의 데이터는 IP 주소 정보가 유난히 많고 또 다른 회사는 파일 정보 위주로 되어 있는 식이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C 회사의 데이터는 미국 국립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NBD랑 일치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D 회사는 엄청 높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가 완전히 딴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연구와 현장 사이의 괴리감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치매 지표 탐지 정확도를 0.1% 높였습니다. 와 같은 기술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뛰는 보안 담당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서 이 공격 대체 누가 어떻게 언제 한 건데 전체 스토리를 알려줘 와 같은 전체적인 맥락과 이야기를 원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CTI는 과연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디지털 탐정의 다음 임무는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CTI가 나아갈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공정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편견 없는 좋은 공개 데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자잘한 단서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체 공격 스토리를 완성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요. 셋째, 실험실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의 대규모 데이터도 거뜬히 처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ISAC나 CERT 같은 전문기관들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가 CTI의 현재와 미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거의 CTI가 단순히 공격의 흔적을 쫓는 수사관의 역할이었다면 미래의 CTI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대응을 지휘하는 사이버 보안의 핵심 두뇌, 즉 컨트롤 타워가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CTI의 세계 어떠셨나요? 정말 흥미롭지 않았나요? 만약 정보 보호에 대해 나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셨다면 화면에 보이는 누리캡스 정보보호 네이버 밴드에 한번 참여해보세요. 더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처럼 열정 넘치는 분들과 함께 지식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릴게요.